상담과 복제입니다. 그 첫 번째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PPT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담의 주 목적은 시행착오의 최소화입니다. 결국 사업 효율의 증대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뢰밭을 건너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지뢰밭을. 그런데 먼저 건너간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저 발자국은 삥 돌아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될 거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라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결국 이 PM 비즈니스의 스폰서는 비즈니스를 먼저 진행해 본 분입니다. 그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제가 골프를 한참 칠 때는 타이거 우즈가 한때 전 세계에서 1위 했었는데 그 타이거 우즈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 코치하고 타이거 우즈하고 시합을 하면 타이거 우즈가 이깁니다. 그러나 코치가 있는 이유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스윙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루틴들을 잘 모르니까 코치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코칭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비즈니스에서 상담이라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혹은 내가 이 비즈니스에 처음일 때 잘 모르는 것들을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또 목적 중에 하나가 LOS 결속력 강화라고 LOS란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스폰서 내 파트너를 LOS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나와의 어떤 그 우리가 수직 관계는 아니고 수평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수원에 계시는 박혜선 매니저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루 종일 후원을 했어요. 그분은 제 전중환 매니저님의 파트너인 전혜경 매니저님의 파트너인 제가 볼 때 3대 파트너이십니다. 처음 뽑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한 서너 번 만나면서 후원을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느덧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의 느낌들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 제품을 드시는 소비자한테는 이런 상담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생의 그림을 통째로 바꿔버릴 각오를 한 사업자들과 함께는 반드시 결속력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통을 통한 인간관계 발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통을 통해서 상대와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해야 되는 사항이죠.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비즈니스 안에서 인간관계가 실종되면 떠나요. 그러나 돈을 정말 조금밖에 못 번다 하더라도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람 냄새 난다고 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철칙인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매니저님. 큰일 났네. 우리 본 매니저님이 됐구나. 네. 그다음에 피상담자의 태도입니다. 피상담자라 하면 상담을 내가 스폰서한테 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스폰서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가 먼저 스폰서님 혹은 매니저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먼저 반드시 요청을 하시고요. 요청을 할 때는 막연하게 추상적이지 말고 명단, 본인의 명단과 그다음 맵이라 하면 자기가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를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소비자 사업자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번 달 IMM을 꼭 가고 싶은데 현재 점수가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를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세 번째 답을 가지고 오지 마라. 이뭔 말이냐면 상담을 요청하면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답이면 정말 우리 스폰서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끝내준다. 역시 현명해. 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겠죠. 저 스폰서가 바보냐 내가 바보냐. 답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답은 스폰서한테 달라고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직과 신뢰와 배움이라고 카테고리를 놨어요.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을 만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앞 빼고 뒷 빼고 하나만 얘기하고 그러면 스폰서는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그 스폰서의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을 때 스폰서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믿어야 돼, 진짜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움을 놓치는 순간 비즈니스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운다라는 걸. 처음부터 PM의 제품과 인체와 영양학을 다 알고 있는 분이면 안 배워도 돼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배우지 않고 안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움을 잊지 마셔야 되고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은 지양해라. 어, 이거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죠.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부부 관계에서 혹은 시부모 관계에서 혹은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 거에 대해서까지 PM 비즈니스를 통해서 상담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힘든 거는 알겠지만 그렇게 예, 하는 것들도 되고요. 그다음 도와주면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스폰서는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 안 된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면 안 돼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해주는 분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나한테 상담을 구할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의 자신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칭찬과 격려를 반드시 해주시고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잘하고 있고 본인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늘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 인간 존중의 태도.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부터요. 성별에 연령에 학력에 지식 정도부터 재산 정도까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영기 매니저님한테 사적으로는 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강경남 매니저님한테도 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본 매니저님한테는 아직 형이라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저 같아가지고 형 도저히 못하겠어. 야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그 존칭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인간적. 사람과 사람으로.
성별도 없어. 그냥 사람으로. 그 다음에 수용적 태도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습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수용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 혹은 챔피언이 간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으로 몸에서 사리가 한 100만 개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에, 이 사리가 나온다는 건 아시죠? 가슴, 심장은 다 타들어가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 다 탔어도 얼굴은 웃어야 돼요. 다. 그 다음으로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듣는 것을 더 많이 해라 뜻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면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잠깐 잘라요 자꾸. 내가 이렇게 자르는 행위 정말 옳지 않습니다. 스폰서와 시스템의 이름으로 강요하지 말 것. 강요는 안 됩니다. 제안은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선택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특히 스폰서와 시스템으로 스폰서로서 명령하노라, 시스템의 이름으로서 명령하노라, 이런 거, 이건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입니다. 올바른 시스템 복제죠. 복제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복제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파트너가 복제를 하지 않으면, 위에 열거했던 성공의 8단계, 7단계를 쭉, 그리고 이 비즈니스 안에서 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접시 돌리기를 하러 다녀야 돼. 제가 지금은 제 파트너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곳 수원에 와서 늘 1박 2일 시흥에 가고, 그리고 전주에 가고 하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성공의 8단계 복제가 없다고 하면 이 일을 이 비즈니스가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혹시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어도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복제가 될 때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제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이라도. 지금 우리 파트너분들, 여기 계신 모든 매니저님 복제가 뭘 되고 있어요? 본 매니저님이 처음 2년 전, 3년 전에 줌 미팅을 개설하고 자기 혼자 울어가면서 50분 기다렸다가 끄고 나간 적이 있었죠. 복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4분 참여하셨어요. 반드시 340분 됩니다. 3,400명 될 거예요. 복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올바른 시스템 복제는 첫 번째, 내가 먼저 올바르게 배우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애기들 다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즈니스 이제 막 시작한, 아까 우리 박혜선 매니저님 3월 7일, 그리고 아까 다른 분 2월 10일, 이렇게 막 등록하신 따끈따끈한 매니저님들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웠으면 우리 중간 리더들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그리고 그게 복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고 그 파트너의 파트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복사기의 원리예요. 복제와 복사가 다릅니다. 복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복제를 하는 거지 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복사기의 원리는 뭐냐면 원판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사해 보셨잖아요. 원판이 지저분한 걸 한 100번 정도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또 복사해 보면요. 마지막에는 무슨 그림인지 무슨 글씨인지를 몰라요. 우리를 내 파트너가 복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사하는 복사기 원판처럼 원판이 깨끗해져야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 파트너가 나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보던 보지 않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를 쉽게 뱉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부정적인 거.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잘 따라서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우리 자녀들 안 알려줬는데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하시고, 이 사업은 카피 비즈니스입니다. 반드시 내가 명작이 되어야 돼요.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명언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너 같은 놈 한번 놔봐라, 이런 놈아. 반드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무서워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명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아까 김태우 매니저님 하신 것처럼 우리는 뭘 복제하냐면 먼저 배우고 행동해서 가르치기를 복제하기를 하는데 IMM이 되십시오. MM이 되시고 IMM이 되세요. 그래서 IMM이 된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IMM을 복제하면 됩니다. 몇 명을 복제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목표치에 핀을 가게 될 수 있으니까요. 성공의 8단계는 사실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숙지하셔서 올바르게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